안녕하세요. 세종대왕 홍성준TV의 홍성준입니다. 오늘은요, 매니아TV의 절세 비법과 실전 재개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님을 모시고, 절세 비법, 실전 재개발.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이분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얼굴을 좀 가릴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좀 얼굴을 공개하기 좀 그런 분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직장을 지금 다니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얼굴을 좀 공개하는 거를 조금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얼굴에 이모티콘을 좀 까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이 지금 매니아TV라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이 실전 재개발에 관련된 절세 비법 진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한번 많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진짜 이분이 진짜 세무사님은 아니시잖아요. 네. 세무사인데 가끔 오해는 받습니다. 세무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무를 아세요. 정말 너무 많이 아세요. 이 절세 비법하고. 와, 근데 네. 진짜 이렇게 유튜브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아TV를 운영하고 있는 수익형 매니아라고 합니다. 수익형 매니아. 소개해 주셨듯이 주로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네네. 재개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매니아TV 가도요, 얼굴이 안 나오세요. 이분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매니아TV에서도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어떤 세무 컨설팅이라든지 절세 컨설팅, 재개발 컨설팅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아직은 직장인이고, 이제. 아직 직장인인데, 그냥, 네. 그러면 조용히 그냥 투자만 하시는 거군요? 네, 투자도 하고, 이제 네. 아름아름 오프라인으로 조금,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활동을 하죠. 네, 그리고. 그러시구나. 그런데, 네. 어떻게, 유튜브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같이 투자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같이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끼리는 네. 그런 정보들을 좀 확실히 저장하고 공유할 때 유튜브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거 유튜브 만든 사람도 천재예요. 이게 그렇죠. 그 사람들도 보니까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네. 그냥 자기들끼리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야, 이거 어떤 영상을 어디다가 좀 저장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시작된 거라는 이런 네, 얘기를 네. 기사에서 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네.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좀 상대방한테 좀 보여주기가 굉장히 더 빠르고, 그렇죠. 예, 더 빨리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글보다는. 네,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자, 재개발, 재건축, 네. 이렇게 입주권, 이렇게 네. 비과세 받는 방법, 예. 이건 어떤 게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거 오부작으로 올리고 있는데, 오, 네, 오부작. 보셨어요?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이제 네. 소득세법 네. 제89조랑 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다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네, 사실 세무사 아니고서야 그 조항이 뭔지 모르는데, 네. 물론 요새는 네. 책이 되게 쉽게 써있기 때문에 네. 책을 봐도 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네. 그래도 초보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정리를 네. 하고 네. 그림으로 이렇게 집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부자가 만들었으니까 아마 이제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하시면서 세금 혹은 네. 비과세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래서 그걸 방법 알려주세요. 방법이요? 일단은 제일 쉬운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잖아요. 네. 그 조건 아시죠? 1세대 1주택 네. 비과세는 2년 보유는 네. 거주해야 되는데 세법상 입주권은 뭐죠? 입주권. 그렇죠. 권리예요. 그렇죠, 권리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닐 때 원래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는 방법이 이제 5가지나 있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금 그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네네.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그게 이제 네.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에요. 세법상.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네네. 내가 주택으로서 2년 보유 거주를 했다면 네. 그 다음에 입주권으로 전환이 돼도 네. 그건 비과세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주권을 살 때 네. 그게 2년 보유 거주했던 주택으로 있었냐 하면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네. 그 부득이하게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네네. 종전 주택을 못 팔 때 신규를 산 다음에 네네. 종전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보유를 하게끔 네. 해주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샀는데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 네네.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입주권을 산 다음에 네네네. 3년 이내에 이 주택을 팔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일시적 2주택보다 좋은 점은 네네. 일시적 2주택은 무조건 뭐
3년 혹은 2년에 팔아야 되는데 네네. 조정지역이면 2년. 근데 얘는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3년 내면 팔면 돼요. 조정지역 상관없이. 네. 하나 더 좋은 거는 3년 내에 못 팔았다. 네네. 그러면은 이 입주권이 신축으로 준공이 되고 네. 그럼 한 뭐 3년, 5년 더 가잖아요. 네네. 준공되고 2년 후에 팔아도 돼요. 2년 뒤에. 물론 이제 조건은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잡으면은 네. 갈아타기 할 때도 좋고 입주권 자체를 팔 때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네네. 그렇군요. 상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서 하나씩 네. 영상은 3분씩밖에 안 되니까 금방 3분씩밖에 봅니다. 안 되니까. 네네 짧게 쉽게 자, 근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 예. 막 재개발, 재건축, 요즘에 윤석열 정권 네네. 한껏 띄우다가 맞아요. 요즘에 좀 잠깐 또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약간 좀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맞아. 아마 좀 여론이 어떠세요? 여론이 그렇죠. 요즘에 좀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어떤 느낌 같아요? 요즘? 네네, 아마- 정부가 어떤 느낌으로 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게 네. 느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네. 뭐 중과세 배제해주면서 뭐 네. 막 했는데 네. 역시나 어느 정권도 이게 왜냐면 이제 정치는 투표잖아요. 표심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네.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좀 아쉽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사실 그래서 뭐 세법, 대출, 재개발 전수 규제 네. 다 좀 아쉽게 아쉽게. 정확히 확 풀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여기까지 이런 느낌일 때는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요. 네. 지금 사실 새로 하기에는 일단 지난 장에서 재미를 너무 많이 봤었고 네. 지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긴 했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실수요자 하지만 위주로. 실수요자 위주로 충분히 가능하고 네.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 당장 들어가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갭 투자 하잖아요. 그럴 때 더 좋은 입지의 거를 입주권 상태 사놓고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이제는.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 네, 당장 뭐 이게 단타로 하는 것보다. 네네네. 아하. 그러면서 입주권 투자 전 괜찮다고 근데 보고요.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서 네. 재개발 재건축 해보시면서 네. 어떤 진짜로 뭐 진짜 입주를 해보셨다든지 네네. 아니면 필요적으로 팔았다든지 네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좀 그런 것 중에 생각나신 사례. 좀 사례? 있어요? 네. 그냥 일단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인천 쪽이 많이 했었어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뭐 2억, 3억 필요한데 예전에는 2억 이하로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1억 이하로. 네네. 그럼 마치 이제 혹시 분양권 투자는 해보셨나요? 저는 오피스텔 분양권. 네, 그런 것처럼 입주권을 이제 관리처분이 받은 거를 사요. 관리처분이 지나면 네, 입주권이 네, 그걸 산 다음에 뭐 길게는 1년에서 뭐 2년까지만 보유하다가도 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 준공 전에 네. 그 입주권을 사서 들어갈 사람한테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2년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2년이 지나야지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과세 받을 그 전까지는 주택처럼 50% 40%인데 지금은 이게 70, 60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게 왜 좋냐면 우리가 이제 청약을 받는 건 분양권 투자는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건데 네. 서울에서는 이런 택지 개발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정비 사업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합원들이 먼저 갖고 네. 남은 걸 일반 분양하고 네. 그거를 이제 청약을 받는 건데 네네네. 청약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좀 많은 사람은 입주권을 산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투자자들은 그 입주권을 먼저 사서 네. 피를 붙여서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런 투자도 가능하고 네. 뭐 저는 근데 사실 좀 장기 투자를 좋아해서 지금 뭐 서울에 갖고 있는 것들은 뭐 꽤 장기로 가져서 나중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더 있다가 팔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짧게 치고 빠졌을 때는 한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래도 일단 세금을 뭐 다 하려면 그래도 2년까지는 필요하고 2년 시간 필요하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1년만 지나도 40%대로 할 수 있으면 뭐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0%까지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은 어려워졌지만 또 이 규제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도 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쉽게 네네. 얼마짜리를 얼마에 샀는데 이 성분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유튜브는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숫자로? 숫자로 얘기하지 않으면 유튜브가 이게 네, 썸네일을 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프로게임은 네, 여기가 네. 이제 썸네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회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 이게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좀 사례가 있으신가요? 오래됐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네. 한 7, 8천 하고도 산 7, 다음에 8천을 투자했어요? 네네. 네. 투자하고 나서 네. 세금 뭐하고 다 띄고도 한 3천은 남길 수 있다. 네. 원금 회수하고 3천을 3,000은 세금 다 내고도. 남기는 기간이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네. 2년 지났었죠. 2년 딱 지나서. 야,
7, 8천 투자해서 2년을 투자해서 그러면 수익률 세후로. 세후로 괜찮거든요. 3천만 남았다. 네네. 근데 그거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죠.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면서 막 사들 그때는 규제하기 전에는 가능했죠, 그런 게. 근데 요즘은 그 여러 개 사들이기 힘들어. 지금은 힘들죠. 지금 힘들고. 지금은 사실 뭘 하든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산이나 이런 거 많이 간 것 같고 주택 투자는 사실 네네. 힘들어졌고 실수요밖에 지금은 안타깝지만 네. 진짜. 하지만 이제 또 계속 제가 재계를 공부한 이유는 네네. 이게 장이 돌고 어차피 또 네네. 서울이나 네네. 수도권은 네네네. 맨 땅이 없잖아요. 다 허물고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재개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그냥 보내거나 투자할 수 있거나. 그럼 지금 서울은 지금 묵혀두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이게 그건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그거는 한 6억 정도에 산 게 있어요. 6억이면 6억 전액 다 주고 산 거예요? 전세 끼고 산 거예요? 전세 끼고 샀죠. 전세 끼고 사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전세 1억 5천. 그러면 이제 한 4, 5천 5천. 네. 근데 거기에 예. 신규 주택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18억 정도 하거든요. 신축 아파트들이. 그럼 그거를 6억 주고 샀는데 지금 거의 한 12억 정도. 물론 이제 중간에 가면서 이제 분당 중도금을 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네네. 안전 마진이 기본적으로 한 3, 4억? 3, 4억. 이상은 더 얻고 들어가고 지금 18억인데 이게 이 입주권이 신축이 되는 시기에는 네. 20억이 되겠죠? 더 넘을 수도 거기 있고. 또 들어 사실라고요? 지금 그건 이제 좀 생각해 봐야죠. 그건 이제 제가 고를 수 있죠. 더 살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고. 몇 개나? 그런 거지 다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아니, 네.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수도권에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얼굴 이름 안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와이프가 보면 좀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와이프 몰래 한 거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도권에 지금 남은 건 수도권에 2개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또 제 거주주택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꼭 제 사례가 아니어도 제 주변 지인들 보면은 네네. 그게 갈아타기가 좋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하다가 네. 어디 영등포 들어갔다가 네네네. 하나 다 팔고 또 이제 저쪽 마포 쪽 갔다가 다 모아서 나중에 결국 또 뛰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금 2022년도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어디 또 방송 보면 이 서울에는 무슨 지역은 얼마, 무슨 지역은 얼마 이게 다 투자금이 딱딱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의 이거 딱 이 돈 있으면 이 정도 밖에 딱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시세가 재개발이 또 좋은 게 딱딱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성적표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럼 더 없으면 서울에 거의 못 오겠다. 이런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만큼 이제 내 자금이 만약에 3억이 있어도 이걸로 그냥 전세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레버리 땡겨가지고 갭 투자할 수도 있고 네네네. 입주권에 묻어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아니냐에 따라서 네네네. 같은 3억이어도 같은 1억이어도 투자할 방법이 다양한 거고 그게 분명히 2년, 3년, 몇 년 후에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